서초구 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대학 5장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서울대학교 중문과 교수를 지내신 김학조 선생님의 시경 번역인데요. 원래 책 표지는 이거지만 책 표지를 벗기면 이렇게 성경책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실 성경책보다도 훨씬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제가 김학조 선생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책에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고대 시에 대부분 동물이나 식물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은 동물 도감이나 식물 도감처럼 자세한 세밀화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레라든가 깃발, 악기 같은 사진이나 그림이 실려 있어서 이 책을 선택했는데 번역도 아주 좋고 거의 모든 한자 설명이 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해석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원래 연애시 혹은 개인적인 감정을 읊은 시들이 후대에 어떤 왕의 덕성에 관한 시로 해석되어 왔다는 짧지만 꼭 필요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고전에 시 인용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현재 시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 전승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는데 시 인용을 볼 때마다 이 책에서 찾아서 전체 내용을 한 번씩 보면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시경 해석이 실려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한나라 이후 모시를 통해 시 해석이 대부분 임금의 덕성을 노래한 시로 해석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나라에 오면 이런 시 해석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주희가 사서뿐 아니라 오경 전체를 다시 해석했는데 주희는 시경의 국풍에 해당하는 많은 시들을 남녀 상렬지사를 다룬 연애시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정나라 노래인 정풍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산에는 무궁화, 산유, 부소. 산에는 무궁화가 있고 늪에는 연못이 있네. 만나기 전에는 미남이라더니 만나보니 미친 못난 녀석이네. 산에는 큰 소나무가 있고 늪에는 하늘거리는 말역귀가 있네. 만나기 전에는 호남이라더니 만나보니 능구렁이 같은 녀석이었네. 시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내용인데요. 정풍에는 이렇게 짧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앞부분에 자연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시가 지금의 시경의 원형이고 시에 대해 간단한 해설이 있는 부분을 모시서라고 하는데 이 노래를 모시서에는 정나라 세자 홀이 제나라에 공을 세워서 제나라 임금이 사위 삼으려고 했지만 홀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끝내 제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세자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그 어리석음을 풍자한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인은 그냥 음란한 여자가 애인에게 농담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능구렁이 같은 녀석, 교동. 저 능구렁이 같은 녀석은 나와 말도 않네. 자기 때문에 나는 밥도 먹히지 않는데. 저 능구렁이 같은 녀석, 나와는 음식도 함께 안 먹네. 자기 때문에 나는 잠도 못 자게 되었는데. 역시 짧은 시인데 아무리 봐도 버림받은 여자가 남편을 원망하는 시죠. 그런데 이 시 역시 모시서에는 앞서 말한 정나라 세자 홀이 현명한 신하를 얻지 못한 것을 풍자한 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희는 끝구를 그대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겠는가 이렇게 읽으면서 여자가 남자를 희롱하는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주희의 이런 적극적인 시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경 해석은 경전 해석의 틀을 끝내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시경을 중국의 전통적인 방법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읽고 해석한 것은 프랑스 사람 그라네가 1919년에 낸 중국의 고대 제의와 노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자였던 그라네는 직접 시경에 나오는 지역들을 답사한 뒤에 소수민족의 풍습과 비교해서 특히 국풍의 시들이 대부분 젊은 남녀들이 주고받은 연가,
또는 민요에 해당하는 입장에서 시를 해석했는데요. 이후 유럽과 일본 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시경 연구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시 해석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아서 웨일리의 The Book of Songs. 이 책은 매끄러운 영문으로 된 가장 좋은 번역으로 평가받는 책이라고 합니다. 또 제임스 레게의 더 시경, 이 책이 주의의 해석을 위주로 자세한 주석과 함께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명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학주 선생님께서 이런 새로운 시경 해석에 관한 논문을 쓰셨고, 직접 새로 옮긴 시경, 이 책을 내신 거라고 합니다. 논어와 중용 대학에서도 시경 인용이 많은데, 만화 논어와 만화 중용, 만화 대학에 쓰인 시 인용은 도올 선생님과 최영애 연세대 중문과 교수님께서 직접 해석하신 건데, 김학주 선생님 번역보다 훨씬 더 발랄한 시 해석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경은 언제 성립했을까요? 시경은 시, 서, 역, 춘추, 예기 이렇게 5경 중 하나이기도 한데, 시경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입니다. BC 1000년경에서 BC 500년경까지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유행한 노래의 가사를 모은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시를 외우고 인용했지만 최초로 책으로 엮어서 편찬한 사람이 바로 공자인데요. 공자가 이 시들을 다 모아서 편찬했기 때문에 원래 그냥 시였던 책 이름이 시경이 됐고, 그 덕분에 고대 시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잘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경은 백성들의 노래부터 제후나 천자들의 재래음악까지 모아져 있어서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상뿐 아니라 궁중의식이나 재래,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이어서 중국 문학의 시조이기도 하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경에는 총 305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논어에서 공자는 시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왈, 시 300, 일언 이폐지, 왈, 사무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 300편을 한마디로 덮어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우선 공자가 시를 시 300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시경에 실려있는 시가 305편인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공자는 민속학자가 자료를 수집하듯이 여기저기서 직접 시를 채록해서 모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를 모았겠지만,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300편을 추려서 지금의 시경의 원형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3000편에 달했는데, 옛날에는 시를 수집하는 관리가 따로 있어서 각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래 가사를 모아오면 그것을 보고 민심의 동향을 알아내서 정치에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자가 시에 대해 말한 사무사,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이것은 도올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옛날 사람들은 사랑을 지금처럼 애라고 하지 않고 사라고 썼다고 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상사병이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나는 병을 말하고, 송강정철이 지은 가사 삼위인곡 역시 상사병이 날 정도로 미인, 즉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적은 노래인데요. 보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노래한 것이 바로 시이기 때문에 시에는 사특함이 없다, 거짓된 마음이 없다는 것이 공자의 평가입니다. 논어의 시와 관련된 공자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왈, 관저, 나기, 불음, 애이, 불상. 관저 노래는 즐거우면서도 질탕치 아니하고 구슬프면서도 상심케 하지 아니한다. 관저라는 시에 대한 공자의 평가인데요. 가사보다는 곡조에 대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관저는 시경의 첫 번째 편인 주남의 첫 번째에 실려있는 시인데 도올 선생님의 번역이 도올만화노노 2권에 실려 있습니다. 관저, 물수리, 관관저구, 까옥까옥 물수리, 제하, 지주, 저 황하의 모래톱에서 요조 숙녀, 하늘하늘 그윽한 저 새악시, 군자, 호구, 멋진 산해에 좋은 배필, 참치 행채, 들쑥날쑥 물마름, 좌우 류지, 요리조리 흘러가요. 요조 숙녀, 하늘하늘 그윽한 저 새악시, 오매 구지, 자나깨나 늘 그리워. 총 5개의 연으로 된 시인데 2번째 연까지 읽어봤습니다. 관저는 물수리를 말하는데 관관저구, 물수리가 오는 의성어로 시작되는 이 시를 공자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논어에는 관저에 대한 공자 말씀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관저 노래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의 여운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게 가득 차 있도다. 역시 공자는 관저 노래의 가사가 아닌 연주 부분에 대한 감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시의 가사를 모았지만 문학으로서만 좋아한 게 아니라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요. 공자께서는 초상집에 가서는 배불리 드신 적이 없고 이날 곡을 하신 후에는 집에서 노래를 부르시지 않았다. 공자께서는 사람들과 더불어 노래를 잘 부르셨다. 그때 누군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고 다 듣고 나서 또 따라 부르셨다. 그런데 공자는 이런 시를 평소에 노래로서 즐겼을 뿐 아니라 교육에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의 학단은 인류 최초의 사립보통학교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계층을 가리지 않고 작은 예물이라도 가지고 와서 예의를 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줬습니다. 공자학단의 커리큘럼을 보통 유계라고 하는데 예, 악, 사, 어, 서, 수 이렇게 6과목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이 바로 음악교육인데 악기의 연주도 물론 가르쳤겠지만 주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가사를 외웠을 겁니다. 시를 교육에 적극 활용했다는 건데 논어에 공자의 아들 백어의 말이 나옵니다. 공자께서 홀로 서 계실 때 백어가 빠른 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는데 공자가 백어를 불러 세우고 요즘 시를 배우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백어가 아직 못 배웠습니다 하니까 공자가 말하길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백어가 물러나자마자 시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자기 아들인 백어에게만 다른 학생들 몰래 따로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게 있지 않은가 의심한 제자가 백어의 말을 듣고 공자가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공자는 또 아들 백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는 주남과 소남을 배우고 있느냐? 사람이 돼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마치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게 된다. 주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자의 애창곡 관저가 들어있는 시경의 첫 번째 편이고 소남은 주남 바로 다음에 나오는 시경의 2번째 편입니다. 소남에 속하는 노래를 하나 볼까요? 표유매, 매실을 던지네. 내가 매실을 던지네. 내 광주리엔 7개가 남았네. 나에게 구애하는 뭇사내들이여 이 좋은 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매실을 던지네. 내 광주리엔 3개가 남았네. 나에게 구애하는 뭇사내들이여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매실을 던지네. 광주리째 던져버렸네. 나에게 구애하는 뭇사내들이여 말만 하세요. 어서 빨리. 최영애 교수님의 발랄한 해석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봄이 되면 젊은 남녀가 강가에 나와서 놀다가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작은 과일을 던지면 남자가 자기 패옥을 여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풍습을 바탕으로 시를 해석하신 겁니다. 또 공자는 시 공부를 게을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째서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는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고 사물과 역사에 대한 관점을 세워주고 사람들과 더불어 무리짓게 하고 나의 슬픈 감정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길 수 있게 하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 시 300편 대부분에 동물과 식물 그리고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고대의 백과사전이나 지리사전의 역할까지도 한 인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음악에 대한 평가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시와 관련한 공자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공자가 제나라에 있을 때 소라는 음악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3월 부지 6미 3개월간 고기 맛을 잃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공자는 한 악곡의 경지가 이 정도일 줄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는 학자보다는 예술인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자가 웅장한 곡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것이 틀림없는데, 노래 가사는 시경을 통해 전해주고 있지만 곡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공자가 감동받은 소학이나 관저 노래의 곡조가 어땠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중에 그래도 예약이 가장 잘 보존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집권 이후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예약이 완전히 파괴됐고, 일본은 유교식 예약을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묘제례가 주나라 예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예가 되는데, 특히 종묘제례에 빠질 수 없는 8일무를 중국과 대만에서 가져다가 복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악, 정읍사에서 발전한 궁중음악 수제천이 있는데, 도올 선생님은 대표적인 관현악 협주곡인 수제천 같은 음악이 공자시대 음악에 가장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경은 전체 305편의 시 중에서 풍이 한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의 3분의 2쯤이 아로 돼 있고, 송은 분량이 적습니다. 풍은 국풍이라고 해서 각 나라에서 유행한 민요를 나라별로 모은 것이고, 아는 대아와 소아로 다시 나뉘는데요. 아는 귀족들의 행사음악이면서 대아가 소아에 비해 좀 더 가사가 진중한 편이라고 합니다. 국가 재래음악인 송에는 주송, 노송, 상송 3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고대 시에 길가메시 서사시와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있는데, 이 시들이 주인공이 있고 역사적 사실이 결합된 영웅 서사시라면, 중국의 고대 시는 문왕과 무왕 같은 훌륭한 왕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대부분이 개인의 감정이나 인생에서 닥치는 문제들을 노래한 시입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서양과 동양 모두 시가
최초의 문학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공자는 음악과 시를 교육에 적극 활용했고, 공자가 덕으로서 다스리는 덕치주의를 주장한 것도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형이나 법을 통해 사람의 행위를 규제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서 본래 지니고 있던 올바른 본성과 감정을 되찾게 하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사상이 일찍부터 발달했는데, 사서 이전 고대 육아경전이 시, 서, 역, 춘추, 예기 이렇게 5경뿐이지만 원래는 여기에 악경을 포함해서 6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경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대신 예기에 악기 부분이 실려 있어서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기에 악기가 실려 있는 이유는 고대의 예는 음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식이 원래 자칫하면 딱딱하고 지루해질 수 있지만 거기에 음악이 보태지면 참가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예식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를 그냥 예악이라고 부를 만큼 예와 악은 서로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올림픽과 같은 큰 국제 행사에 개막식과 폐막식에 음악이 없다고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음악 철학이 예기 악기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범, 음지, 기, 유, 인심, 생야. 무릇 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감어, 물, 이, 동, 고, 형, 어, 성, 위지, 마음이 바깥 사물에 감촉되어 움직이고 그것을 소리로 형성한 것을 음이라 한다. 마음이 감해서 동한다는 우리가 쓰는 감동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악기의 내용을 조금 더 볼까요? 무릇 음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악은 인간의 윤리를 다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만 알고 음을 모르는 자는 금수요. 음만 알고 악을 모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오직 군자라야 악을 안다. 안타깝게도 악경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음악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음악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BC 200년대에 쓰여진 대학이라는 책에 인용된 시가 공자가 편찬했고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경에 전문이 다 실려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 대학 5장에 인용된 시들은 4장에 나왔던 정심성의와 신독의 논의를 이어서 그런 덕성을 가진 통치자가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리운 사람이 되는가, 성의가 정치적 주제와 결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물치지 정심성의가 이상사회를 만들어가는 통치자의 자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대학 5장을 다시 읽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시운, 첨피기욱, 녹죽의의, 유비, 군자. 시에 이르길 저 기수의 물굽이 푸른 대나무숲 우거져 있네. 문채나는 군자여. 여절, 여차, 여탁, 여마. 자른 듯 다듬은 듯 쪼은 듯 간 듯. 슬해, 한해, 혁해, 헌해. 장중하도다, 우아하도다, 빛나도다, 훤칠하도다. 유비, 군자, 종, 불가, 헌해. 문채나는 군자여, 종내 잊을 수 없어라. 여절, 여차자, 도학야. 여절, 여차는 배움에 정진하는 모습을 말한다. 여탁, 여마자, 자수야. 여탁, 여마는 자신의 행실을 닦는 모습이다. 슬해, 한해자, 순율야. 슬해, 한해는
마음의 송구함과 두려움이 있는 모습이다. 혁해헌해자 위의야. 혁해헌해는 위의가 넘치는 모습이다. 유비군자 종불가헌해자. 문체나는 군자여 종래 잊을 수 없어라는 도성덕지선 민지 불능망이야. 군자의 수신의 경지가 덕이 성하고 지선에 이르러 백성들이 사모하여 잊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시운, 오호, 전왕, 불망. 시에 이르길 아 선왕을 잊을 수 없어라. 군자 현기현 이 친기친. 이 노래의 의미는 군자가 현인을 현인으로 존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친하게 아우를 줄 아니 소인 낙기락 이 리기리. 일반 백성들은 그로 인해 즐거움을 즐기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이로움에 이득을 볼 수 있었다. 차이 몰세 불망이야. 그래서 그가 죽고 난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잊지 못하는 것이다. 시경에 대해 알고 나니까 5장에 인용된 시들이 한눈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대학 6장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